다들 오랜만이네요. 어머, 또 마이크가 터져. 뭐지? 나 설정을 오인패 음량을 최대로 해놨었구나. 이제 괜찮죠? 소리 혹시 괜찮나요? 마이크를 쓸 일이 그동안은 없었어가지고 소리 딱히 뭐 이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한동안 마이크가 저기 뭐지? 저와 많이 거리가 먼 상태로 있었어가지고 마이크를 평소에는 이 마이크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그간 마이크가 문제없이 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다른 방송에는 있는데 제 방송에는 없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모티콘 옆에 치즈 표시 있을 텐데 제 방송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이 치즈 표시가 좀 커요. 마이크 조금 밀어놨어요. 이런 괜찮죠? 아닌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치즈 아이콘이 없을 텐데 제가 후원 기능을 꺼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유튜브 라이브 때 썼던 투네이션도 현재는 제가 계정을 탈퇴한 상태여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후원 기능을 다 꺼놓은 상태고요. 언제까지 꺼놓냐 하면은 7월 초까지, 올해 7월 초까지는 계속 꺼진 상태로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초 이후에는 다시 활성화를 시킬 예정이고, 투네이션은 아마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 초 이후에 후원 기능도 다시 해놓고, 지금 구독도 사라졌을 텐데, 제 방송. 구독도 다시 그때 생길 예정이에요. 네. 구독도 이제 7월 초 이후에 그때 다시 생길 예정이라서 그때로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어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중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혹시 몰라서 후원 기능 다 꺼놓은 상태고, 마찬가지로 프로도 현재 그만두고 일반 스트리머로 이제 등급을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총 3군데다가 연락을 했어요. 일단은 인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용센터 대표 전화번호, 그 다음에 고용24 문의,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담당해주시는 담당자분, 이렇게 총 3분에게 이제 동일하게 문의를 드렸어요. 혹시 수익 기능을 꺼놓고 후원 받는 기능을 아예 꺼놓고 수익이 아예 창출이 안 되도록 막아놓은 뒤에 그냥 취미로만 방송을 하는 것도 혹시 나중에 부정수급이나 혹은 이런 받는 거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냐 하고 이제 여쭤봤는데, 이제 3군데 문의 넣은 결과, 공식 창고로 3군데 다 넣은 결과 3군데 모두 문제 없다. 문제 없고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모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말을 믿고 이제 취미 방송은 가능하다고 이제 허락을 받은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도 저는 어차피 지금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도 이번에 같이 물어봤는데 유튜브도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도 허락을 받긴 했는데 아마 유튜브 정상 가동은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7월
초 지나기 전까지는 유튜브도 아마 그때쯤부터 뭔가 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을까. 물론 그 이전에도 활동이 있을 수는 있긴 있는데 뭔가 막 엄청 들쭉날쭉하고 뭔가 제대로 굴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백수 상태이고 돈이 들어오는 창구는 사실상 실업급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일단은 제가 돈이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몰라가지고 저도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제 말했지만 지금 방송을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던 이유는 사실 실업급여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물어보려면은 진작에 다 허락받고 진작에 다 확답받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치고는 지금 되게 오랜만에 방송을 키게 된 거죠. 왜냐면은 실업급여는 당장 지난달 초부터 받기 시작했고 신청은 또 실업급여 신청도 지난달에 했었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오려면은 진작에 올 수 있었는데 그동안 못 온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병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를 하면 길 텐데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몸에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제 아마 이게 정확한 이유는 아닐 텐데 어쨌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몸에서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나오고 그 호르몬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죠, 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르몬 중에서도 이제 여성 호르몬, 이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관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 몸이 제 호르몬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나와야 될 때는 나오지 않고 반대로 나오지 말아야 될 때 과다하게 나온다던가 이런 계속 호르몬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이거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문제예요. 계속 있었던 문제고 이걸로 그러면은 방치를 했느냐 하면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학생 때부터 굉장히 꾸준히 병원에 가서 계속 검사도 받았었고 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약 처방도 받았었고 했었는데 결론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약 처방 받은 것도 그게 이제 치료제는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치료제는 아니고 그냥 그 호르몬 조절을 도와주는 보조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중단했던 이유가 그거를 복용하면서 부작용 문제가 저한테는 좀 크게 왔었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단했었고 왜냐면 그 약도 사실 몸에 그렇게 좋은 약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발전을 할 수도 있는 약이라서 어쨌든 부작용도 있었고 그렇게 안전한 약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제 한 1년 좀 넘게 먹다가 이제 중단을 했었고 자, 어쨌든 그 약을 중단한 이후로 또 이제 계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또 갔었죠, 병원을. 이제 지켜보다가 좀 괜찮아질지 안 괜찮아질지 좀 지켜보다가 이제 괜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이제 최근에 또 병원을 갔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약을 복용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한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이미 대학병원에 갔었을 때도 해결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검사를 받았을 때 보통 이렇게 호르몬 문제가 있으면은 보통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자궁의 벽이 좀 두꺼워진다던가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얇아진다던가 혹은 종양이 생겼다던가 혹은 혹이 생겼다던가 혹은 이제 다낭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 여성들이 생리를 하는 이제 그게 이제 난소랑 자궁의 그 작용이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그 자궁 내에서 그 세포가 커져야지 그게 배출이 되는 게 생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커지지 않고 자라지 않고 계속 몸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낭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거였으면 얘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인 불명인 거죠. 사실상 호르몬 작용이 어떻게 안 되는지도 병원에서 찾지를 못한 거예요. 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양이 있던 것도 아니고 다낭성도 아니고 그 외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검사를 했었을 때. 음. 근데 또 이제 보조제를 먹으면은 또 정상적으로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약을 먹을 때만 그렇고 약을 중단하면은 또 바로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이거는 동네 병원에서도 동일한 소견을 받았었고 대학병원에 갔었을 때에도 동일한 소견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동일한 소견을 받은 거면은 이제 더 큰 병원을 가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이제 세브란스로 넘어갔어요.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앞으로 계속 다녀야 될 텐데 이게 병원이 그래도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나 진료를 받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큰 병원으로 넘어가면은 진료받는 것도 그렇고 검사받는 것도 그렇고 엄청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한 것도 예약을 한 게 지난달 중순인데 이제야 진료를 받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진료를 간다고 해도 검사를 바로 해주지 않아요. 검사는 또 따로 예약을 해야 돼요. 진료를 가서. 진료를 가서 또 거기서 또 검사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6주예요. 그게 6주예요. 근데 그 검사만 받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6주라는 시간 사이에 또 받는데 그 검사를 또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간에 받는 검사를 받기 전까지 제 일정이 자유롭지가 못해가지고, 저도 제 일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언제 불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병원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중간에 한번 이제 검사를 받고, 6주 뒤에 또 검사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른 원인을 찾던가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원인을 찾든 못 찾든 간에 어쨌든 다른 병원 가서 또 다른 소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원인을 못 찾으면 당연히 이제 또 뭐 서울대병원이라던가 아산병원이라던가 이쪽으로 당연히 또 다시 넘어가야 될 거고. 여기서 원인을 찾는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또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이번에 받게 되는 검사가 이제 피검사랑 초음파인데 이제 피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뇨 검사. 그래서 왜 뜬금없이 자궁 호르몬 문제인데 당뇨 검사를 받냐 한다면은 이제 이게 그 호르몬 문제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특히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당뇨로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응. 이게 당뇨로 변질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뇨 검사를 피 검사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은 저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나왔었어가지고 아마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아마 잡히지 않았을까요? 당뇨가 만약에 그 조짐이 보였다면은 최근 그 혈당 검사 있었을 때. 근데 그때 문제 없었던 거 보면은 사실 당뇨는 딱히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이 초음파 검사가 그거더라고요. 그 뇌 혈류 초음파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이 여성 호르몬 문제가 보통 자궁이나 난소 쪽에서 문제를 발견을 못하면은 뇌에서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사실 이거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결국은 난소나 자궁 아니면은 호르몬 관리를 결국 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난소나 자궁에서 원인을 못 찾았다는 거는 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이거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가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당장 복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말했듯이 만약에 정말 다른 곳에서도 문제를 발견을 하지 못했다면은 말했지만 다른 병원으로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을 보기 전까지는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방송을 좀 언제 복귀할 거다라고 좀 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이제 말했지만 계속 병원에 언제 불려갈지 모르고 언제 이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결과가 나온 뒤에는 또 거기서도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복귀를 언제 할 거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지금은 어려운 상태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시간이 좀 남을 때 중간중간 올 수는 있겠죠? 일단 허락도 받았고. 그러게 저도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물론 정말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저처럼 똑같은 문제를 겪는 분들도 계시긴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한창 다녔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보통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기관부터 멈춘대요, 활동을. 그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이죠. 왜냐면 사실 자궁은 없어도 생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기관이거든요. 왜냐면 정말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관이라서 자궁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사실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에 지장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부터 멈춘대요, 활동을. 근데 이제 그렇게 멈추면서 이제 점점 다른 기관도 서서히 멈춰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약간 몸에서 하는 생존 본능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또 다른 이번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좀 걱정이 크죠. 뭐 차라리 원인이라도 발견을 해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거면은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돈만 나갈까봐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싸잖아요. 대학병원도 사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특히 이쪽은 비급여예요. 이 국가에서 하는 그 국민 건강보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도 비급여고 검사도 비급여라서 사실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정말 눈물 나올 정도로 나오거든요. 진짜 저렴하게 한다고 해도 진짜 대학병원 아니라 일반 병원 가도 10몇만 원씩 나와요. 한 번 가면은 병원을. 대학병원이나 저기 더 상급 병원은 오죽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걱정이 이게 제일 크죠. 사실 정말 이렇게 차라리 좀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거면은 그래도 기한이라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계속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돈만 나갈까봐 찾으면 이제 그 돈이 안 아까운데 못 찾으면 이제 안 아까운 거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안 아파서 그냥 건강검진을 받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몸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받는 건데. 이일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그렇게까지 엄청 마음이 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몸에 이상은 없는데 이상 문제는 계속 몸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기는 하죠. 차라리 찾으면은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치료하는 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근데 계속 이렇게 아프면은 아픈 채로 원인도 못 찾고 계속 이렇게 솔직히 신경 쓸 수밖에 사실 없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뭐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뇌든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뇌는 워낙 민감한 기관이라서 어렵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초기에 찾은 분들은 보통 약물 치료로 끝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조금 수술도 힘들고 하니까 몸에 가해지는 고통이 심한 건가요? 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이 굉장히 심한데 생리불순 심한 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자만 아는 그 스트레스야. 여자만 아는 그 스트레스인데 생리를 장기간 안 하면은 암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몰랐죠, 이거는 여러분들. 생리를 장기간 안 하면은 암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하면은 몇 년씩 안 해요. 근데 하면은 1년 내내 하기도 해요. 그것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일상생활을 아예 못할 정도로 양이 많거든요. 진짜 거의 막 진짜 그 리터 단위로 쏟아대요. 그래가지고 저 처음에 병원 갔었을 때도 오죽하면은 거기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온 거냐고 괜찮냐고 일단은 지금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저기 내려가서 피 뽑고 빈혈 검사부터 하라고 하실 정도로 저는 되게 심하거든요. 아, 아나운서 느낌인가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인데 심지어 저는 엄청 심해요. 통증도 엄청 심해요. 얼마나 심하면은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진짜 문제가 엄청 심했어가지고 중간중간 정말 말도 못했던 말도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좀 몇 번 있었어가지고 진짜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죠. 그래가지고 왜냐 이게 딱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자고 사실 이제는 넘길 수가 없죠.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끌어왔고 검사도 계속 꾸준히 받아왔었는데 늘 이제 문제가 없다. 응. 전혀 문제가 없다. 뭐 혹, 염증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너무 깨끗하다. 너무 건강하다. 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몸의 이상은 계속 있었던 상태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충 이런 상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즐거운 얘기 해볼까요? 근데 저는 최근에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어쨌든 그동안은 정말 사실 체력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잠시만요. 나 이제 발견한 거 있어. 짠! 여러분 채팅창 생겼어요. 잠시만, 나 이제 발견했어. 채팅창 생겼어요, 여러분. 나 이거 모르고 있었어. 채팅창 생겼어. 눈동자 이쁘다고요? 감사해요. 돈으로 낳은 눈동자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 나라이님 어서오세요. 최근에 제 주변 친구들도 다 백수가 돼가지고 맞아요. 오랜만이라 어쨌든 좀 뭔가 허전하긴 했어. 근데 뭔가 허전하긴 했는데 발견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 친구들도 경기 불황 때문에 제 친구들도 싹 다 백수가 돼가지고 친구들도 종종 만나고요. 다 같이 일을 안 하니까 다들 남아도는 게 시간 만수로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종종 만나고, 음. 어제랑 그제도 친구네 집 가가지고 놀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나? 그 친구랑 같이 놀러 갔다 오고 처음으로 대전 갔는데 너무 좋던데요? 솔직히 저는 약간 대전에 살고 싶기도 해. 대전에 좀 살고 싶다는 생각도 좀 해요. 너무 좋은 곳 같아. 되게 맛있는 곳도 많고,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싼 것 같아요. 막 진짜 막 그 금액적으로 엄청 싸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느낌? 왜냐면 이제 서울 가면은 훨씬 똑같은 퀄리티에 웃돈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알아요. 땅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 알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사실 동일한 퀄리티로 따졌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 맞기 때문에 저는 대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전 갔을 때 좀 빡치는 거 하나 있었어. 뭐가 빡쳤냐면요. 그날 눈이 왔거든요. 근데 눈이 왔는데 제가 일기예보를 봤어요. 일기예보를 봤는데 아침까지만, 아침 7시까지인가? 그때까지만 눈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산을 안 챙겨도 되겠다 이러고 우산을 안 챙기고 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8시 기차인가? 그래가지고 갈 때쯤에는 눈이 안 내리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산을 안 챙기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나왔을 때는 그냥 눈만 좀 쌓여 있고 눈이 내리진 않았어요. 눈이 이미 다 그친 상태라서 역시 우산을 안 들고 가도 되겠군 하고 이제 가는데 대전에 가까워질수록 눈발이 굵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나 대전 날씨도 확인하고 나는 우리 동네 날씨 말고 대전 날씨를 확인을 하고 기차를 탄 건데 뭐지? 왜 눈이 점점 굵어지지? 이러면서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내렸는데 도저히 밖에서 우산을 없이 돌아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대전역 그래가지고 뭔가 좀 돌아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대전역 근처에 좀 가고 싶었던 카페나 그런 데 가서 좀 죽치고 있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딱 켰는데 가려고 했던 곳들이 다 월요일 휴무인 거야. 저는 월요일날 갔거든요. 저는 월요일날 갔는데 다 월요일날 휴무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도저히 이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눈발이 아닌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전역이랑 지하철이랑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봤는데 역 근처에 있는 롯데백화점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백화점이니까 뭐 당연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백화점 들어가서 백화점에서 가고 싶었던 카페를 가서 거기서 죽치고 있자 하고 지하철로 피신을 해가지고 롯백에 갔어요. 피신을 하고 이제 내렸어요. 백화점을 가려고. 중앙로였나? 중앙로였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어디 역이었지? 두 글자였던 것 같아. 아무튼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날이 맑아. 햇빛이 너무 쨍쨍해. 시야가 잘 보여. 이상하다. 눈이 많이 내리면은 시야가 그렇게 잘 보이고 맑을 수가 없는데 너무 맑아.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그새 눈이 그친 거예요. 지하철 타고 역 내리니까 그새 눈이 그친 거야. 저 그렇게 대전역에서 멀리 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거의 세정거장이었나? 내정거장밖에 안 됐어요. 심지어 저 지하철 들어가자마자 지하철 마침 딱 와가지고 바로 탔어요.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몇 분 사이에
눈이 그친 거예요. 진짜 거의 막 폭설일 수준으로 눈이 왔었거든요. 진짜로? 농담 안 하고. 너무 슬펐어. 진짜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너무 짜증났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짜증나고 너무 슬펐어. 아니 그럴 거였으면 오지나 말든가. 어? 그렇게 금방 그칠 거였으면 오지나 말든가 아니면은 조금씩 내리든가 도저히 진짜 시야도 앞에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펑펑 왔으면은 주택이 계속 내리든가. 근데 또 짜증나게 굳이 결국 주변에 갈 곳 못 찾아가지고 굳이 지하철 타고 백화점 있는 데까지 갔더니 곳에 그냥 언제 눈 내렸냐는 듯이 갑자기 눈 뚝 그쳐가지고 진짜 너무 슬펐어요. 사실 그거 빼고는 좋았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성심당 갔죠. 사실 대전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성심당? 대전에 가는 게 아니라 성심당을 가는 거지, 그치? 저는 이제 친구랑 저랑 따로따로 갔거든요. 따로따로 가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도착하고 이제 친구가 그 이후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본점이 이제 첫날은 본점이 계획이 없었어요. 1박 2일로 갔던 거였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성심당에 들리는 거는 사서 집으로 돌아갈 빵을 사는 거기 때문에 첫날 계획에는 성심당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서 이제 성심당 본점을 보니까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저랑 우리가 굳이 이 날씨에 저 줄을 기다리면서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저희는 이제 본점을 가지 않기로 하고 저희는 이제 롯백 쪽 성심당을 갔어요. 근데 굉장히 잘하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롯백 쪽 성심당 사람 되게 없더라고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어쨌든 첫날에 그렇게 눈 피하려고 롯백 갔다고 했잖아요. 그 롯백이 성심당 있는 롯백이었거든요. 제가 그날 이제 미리 갔었을 때도 그 성심당 쪽 지나서 이제 카페 쪽으로 간 거였는데 그때도 사람이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성심당에. 이제 줄이 있어도 그게 계산줄이지 입장하는 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도 우리 내일 그냥 롯백 가도 상관없을 것 같다. 보니까 그 주먹밥 되게 유명하잖아요, 성심당. 그래가지고 내가 갔을 때도 주먹밥도 남아있고 한 거 보면은 롯백 쪽 가도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저희는 이튿날 롯백 쪽 갔는데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람 별로 없어요, 롯백 쪽. 사람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빵 종류가 적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유명한 빵들 다 있었거든요. 튀소 있었고 부추빵 있었고 뭐 먹물방망이 있었고 주먹밥 있었고 잠봉베르 그리고 아래층에는 케이크 부티크도 있었거든요. 케이크 부티크도 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희 줄도 안 서고 그냥 샀어요. 케이크도. 그래가지고 굳이 본점을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한 빵들도 다 있었고 진짜 종류 많았어가지고 돈만 많았어도 많이 샀을 텐데 거지 여행했거든요. 백수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여러분. 거지 여행했어요. 네, 있어요. 그 지하에 있어요. 그 한층 내려가면은 딸기시루 있어요. 근데 그 원본 사이즈 말고 그 딸기시루 아기 베이비 뭐였지? 근데 그것도 엄청 크던데? 그것도 진짜 엄청 크던데요? 맞아요. 역 엄청 바글바글 하잖아요. 백화점 쪽 진짜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로. 백화점 쪽 가세요. 거기 빵도 되게 많고 케이크도 줄 안 서고 저희 뭐 사람 아예 없었어요. 그 1층에 있고 성심당은 1층에 있고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은 부티크 있어요. 케이크 부티크 성심당. 그리고 롯백 쪽은 애초에 그 성심당이라고 아예 간판이 붙어 있어. 저는 그냥 그 간판이 약간 그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 1층이 다 성심당은 아닌데 넓긴 엄청 넓어요. 1층이 다 성심당은 아니었는데 넓긴 진짜 넓긴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 성심당 롯백점이 있는 거를 알려주는 간판이구나 하고 이제 그냥 들어갔는데 아니었어. 그 문 여니까 앞에 빵 만드는 사람이 좌르륵 일렬로 서 있었어.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가 성심당 입구예요 하고 달아놓은 간판이었던 거예요. 저 진짜 그런 거 처음 보거든요. 백화점 여기저기 가봤지만 오로지 그 브랜드를 위한 간판을 건물에다 달아주는 곳은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루비샤이님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대전 가셔서 성심당 가실 분들은 롯백점으로 가세요. 저는 좋았습니다. 이제 유행이 좀 식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기에는 케이크 부티크 다른 지점 갔었을 때는 사람 되게 많았었거든요. 물론 거기에 지점을 가려고 갔던 건 아니고 그냥 그쪽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던 거였는데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갔던 거였는데 이제 그쪽은 또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왜 성심당 지점마다 파는 빵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지점에서 파는 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있잖아. 그 본점이라는 이름에서 주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다들 본점을 고집하는 거 아닐까요? 약간 롯백점은 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약간 본점보다 좀 덜할 것 같은데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본점 쪽에 몰리는 거 아닐까요? 역 근처이기도 하고 바로 내려서 바로 있으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정말 모두가 성심당 쇼핑백을 들고 다녔어. 모두가 정말 성심당 그걸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대전에서 무료 보관소 지원해주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가나디 초코벨님 어서오세요. 그 꿈돌이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료로 짐 보관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뭐지? 8시 20분까지인가? 8시 40분까지인가? 가서 픽업해와야 돼요. 8시에 9시에 닫아가지고, 닫으면 이제 돈 줘야 돼. 보관비 5,000원. 근데, 그날 이제 당일 맡겼다가 당일 가져오는 거면 무료예요. 대신 이제 실물 민증 아니면은 3,000원 맡기고, 픽업할 때, 이제 합니다. 몇 번 보관함에 두지 않고 이런 건 대전에서 해야겠군요. 근데 유료 보관소도 되게 저렴하던데요? 유료 보관소도 저 진짜 거의 하루 종일 맡겼는데 2,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 기본 비용이랑 추가 비용 합해서 2,000원밖에 안 나왔어. 한 6시간, 7시간 맡겼는데 크레페 맛있겠다. 근데 유료 보관소도 굉장히 좀 싸긴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역 안에 있는 보관소에 맡겼거든요. 아마 사설 보관소는 좀 더 비싸지 않을까요? 저는 그 역 안에 있는 보관소에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다.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그냥 다 맛있었던 것 같아. 카페들도 전체적으로 다 맛있었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찾아봤거든요. 대전 여행 가기 전에 이제 그래도 기왕이면은 어떤 그래도 목적지가 있는 상태로 가는 게 좀 더 돌아다니기에는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몰랐는데 대전이 칼국수도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빵만 유명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칼국수 집도 갔는데 칼국수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 근데 좀 특이한 게 그 칼국수를 그걸로 주더라고요. 그 뭐지? 개인당 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나와서 서로 이제 덜어먹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했는데 다른 칼국수집도 한번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덜어서 먹는 걸로. 이제 저희 쪽은 물론 그렇게 주는 곳도 있긴 한데 그냥 개별로 주는 곳이 더 많거든요. 저희는. 시키면은 따로따로 나오는 곳이. 그래서 그거 좀 신기하긴 했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1인분 못 먹을 때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먹다가 남겨서 남은 거를 먹으라고 하기에는 조금 솔직히 그렇잖아요. 가족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덜어서 먹으면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먹는 사람도 만족스럽고 적게 먹는 사람도 만족스럽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만족스러웠어. 근데 진짜 칼국수 진짜 맛있어가지고 친구랑 저랑 엄청 그 배가 안 고픈 상태에서 갔거든요. 되게 배부른 상태에서 갔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 먹고 나왔어요. 맞아요. 점점 늘어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아, 지점들이. 모두가 본받아서 모두가 그런 식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만족스러웠어.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카페도 가고 그래서 이제 거지 여행 윗 친구 아버님 카드 결국 이제 친구가 친구 아버님 카드로 카페 2번 써줬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아마 힘든 여행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좀 웃긴 거 있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한테 딸기시로 얘기하니까 엄마가 너는 왜 안 사왔어?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나 돈이 없었어 하니까 엄마가 저한테 말하지 그랬어 하면서 제가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는데 제가 딸기 시루를 사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제가 돈이 없는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딸기 시루 안 사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낙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대전 갔을 때는 좀 사올까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진짜 돈이 없었는걸?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아득바득 돈 적게 쓰려고 숙소도 인당 17,500원 냈고 기차도 아득바득 싸게 가려고 할인 받아서 갔는데 아니 왜 얘기를 안 했었냐면은 일단 첫 번째 엄마가 빵을 많이 못 드세요. 건강 때문에 빵을 많이 못 드셔가지고 저는 사오면은 처리를 다 못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동생은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고 엄마는 빵을 많이 먹지 못하세요. 그러면 결국 제가 먹어야 되는데 저는 케이크 한 조각도 먹는데 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안에 그거를 다 처리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던 거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서운해 하실 줄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서운해 하셨는지 제가 사온 다른 빵을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이제 엄마가 안 먹을 줄 알았어요. 빵을 많이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되게 맛있었나 봐요. 제 방 와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빵 하나씩 가져가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 드실 줄 알았으면은 저도 얘기를 했지 엄마한테 그래서 빌어가지고 저도 케이크를 사왔죠. 근데 저는 많이 안 드실 줄 알았죠 엄마가. 왜냐면은 최근에 빵 같은 거 그렇게 자주 안 드셨단 말이에요. 건강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제 잘못은 아닌 듯. 그래서 뭐 대전이야 사실 가까워가지고 언제든지 갔다 올 수 있어서 언제든지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맞죠? 맛있는 빵은 다르다. 그래서 뭐 다음에 또 가면은 되니까요,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되게 재밌게 잘 다녀왔어요. 날씨가 눈만 없었어도 좀 좋았는데 진짜 눈만 없었어도 너무 좋았는데 눈이 왔어가지고 막 바닥 질퍽거리고 인호는 한 번 또 자빠졌지. 인호는 또 한 번 자빠졌지. 핸드폰 이제 어쨌든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도 보면서 가다가 자빠졌어. 그래서 제 뒤에 있던 사람이 그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거리가 좀 있었는데 제가 자빠지니까 뒤에 있던 사람이 어머 어떡해 하면서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얘 핸드폰 안 봤으면은 안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길을 모르는걸? 길을 모르는걸? 지도를 안 보면은 갈 수가 없는걸? 맞아요. 그래도 다행히 눈밭이라서 아프진 않았어요. 눈밭 아니었으면은 진짜 아팠을 텐데 눈밭이어서 아프진 않았어. 푹신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길 좀 미끄러웠어. 중간중간 애매하게 얼어가지고. 근데 그때 한번 자빠지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주마등은 아니었지만 비슷하게 저 학교 다닐 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 중학생 때 이제 학교 가는 길이 일직선으로 있단 말이에요. 일직선으로 있는데 항상 눈이 오면은 그 일직선 길이 싹 얼어요. 그리고 살짝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없어서 무조건 거기로 가야 돼. 그래서 눈이 오는 날은 애들이 갈 거 아니에요. 등교하느라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10명 중 7명이 넘어져요. 그냥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사가 살짝 져 있고 그 일직선 길이 싹 다 얼어 있으니까 쭉 미끄러져. 거기 무슨 진짜 약간 게임 아이템 있잖아요. 게임 아이템으로 함정 설치한 듯이 거기 밟은 애들이 그 위치 밟은 애들이 진짜 10명 중 7명이 거기 밟으면 바로 그대로 쭉 미끄러져서 진짜 항상 그랬었어요. 겨울마다. 쿠다야트님 어서오세요. 모두가 공평하게 넘어져가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썰매 타는 구간이었어요. 요즘에도 그러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진짜 겨울마다 애들 교복 치마, 교복 바지가 다 축축해진 상태로 등교했었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제 우리 같은 나이는 넘어지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나이야. 어렸을 때나 그렇게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치지. 우리는 이제 넘어지면은 큰일 난다고요. 영구적 손상 당할 수도 있어. 응? 그때는 이제 어릴 때니까 넘어지면은 웃고 넘어가는 거지. 웃고 놀리고 넘어가는 거지. 우리 나이 때 넘어지면은 다들 이제 놀리지도 않고 어떡해 괜찮아? 안 다쳤어? 괜찮아? 너 걸을 수 있어? 이런단 말이야 이제. 이제 막 넘어졌다고 막 비웃고 놀리고 했을 때는 지났다고. 이제 다들 그런 거 생각도 안 나고 애 어디 하나 나갔을까 봐 걱정부터 한다고요. 진짜 든든하다면 다행이에요 정말로.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 아무튼 재밌었어요. 또 놀러가고 싶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대전 사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 어쨌든 그렇게 맛있는 곳이
집 근처에 있다는 거는 어떤 기분일까요? 부러워, 너무. 엄마 왔다. 저 이만 갈게요, 여러분. 근황 보고도 충실하게 했고, 엄마 왔으니 갈게요. 안녕, 빠빠.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면은 올게요. 안녕, 빠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원래 짧게 하려고 했어요. 안녕, 빠빠. 또 올게요. 고마워요, 와줘서. 또 봐요, 안녕. 그럼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한 해, 새해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있다가 또 봐요. 안녕,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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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